한 번에 먹는 약의 개수가 5개. 덕분에 먹을 때마다 고역입니다. 하나씩. 응, 난 가. 그러니까는 건강을 챙겼어야, 어? 약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건강을 챙겼어야, 어? 그게 아프래? 어? 빨리 접수. 아프고 싶어 아프겠으니까. 아니 나이 들면 약보다 남편의 잔소리가 더 쓴 것 같다는데요. 늘상 이렇게 챙겨줘요. 애기같이. 무슨 약 드시는데요? 뭐 혈압약에다가 뭐 호르몬제에다가 또 뭐 건강식품 약에다가 뭐 정신없이 챙겨주고. 아, 근데 이 약 먹고도 너무 힘들어. 혈당을 재야 돼, 혈당. 당신 저 혈당을 재야 돼, 혈당. 아, 지금 일하는데 그걸 하라고. 아이고 지금 일이 중요한 거야, 지금 혈당이 중요하지. 알았어. 빨리빨리 해줘. 시시때때로 아내의 혈당을 검사하는 것도 남편의 주요 일과입니다. 가만히 있어 이제. 공복 혈당이 좀 높은데요. 이거 심각하다니까. 오늘 겁나게 많이 나왔네요. 딴 때는 140 뭐 이거밖에 안 나왔는데. 어저께 뭐 드셨어요? 이거 아주 오늘 엄청나게 수치가 올라갔네 이거. 그래서 약 먹으라 해도 나는 당뇨약 안 먹는다고 병원도 안 간다고 그러는데. 당뇨는 왜 안 드세요? 뭐 약도 지금 호르몬제도 먹고 혈압약도 먹는데 계속 약이 불어나면은 제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약 그만 먹으려고. 5년 전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아내. 남편의 잔소리도 그때부터 시작됐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약을 먹는 대신 식사 조절을 선택했고 남편이 직접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는 반드시 물에 한번 헹궈야 한다는데 짜면 안 돼요. 무조건 짜면 안 돼요. 여보, 얼른 식사하자고요. 정성은 고맙지만 남편의 도시락이 반가운 것만은 아니라는 아내. 이건 내 밥이야? 얼른. 요리 솜씨가 부족하다 보니 도시락 반찬이라고는 물에 헹군 김치와 달걀 프라이가 전부입니다. 나 건강 아니, 생각할 먹어. 일단 건데 먹어야지. 도저히 못 그거 먹겠어. 이거 안 먹어. 이거 어떻게 먹냐 이거 저. 신랑이 이렇게 손님 앞에서 이런 밥을 이렇게 먹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창피하기도 하고 아주 죽겠어요 아주. 근데 어째요 이게 뭐 개밥이지 이게 사람 밥이. 아내가 남긴 밥은 결국 남편의 몫이 됐습니다. 못 먹겠다는 투정이 무색하게 허겁지겁 도시락을 먹는 남편이 아내 은선 씨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할 때도 많답니다. 그렇게 맛없게 해주고 자기는 맛있게 먹네. 엄마 1시 반에 중화해야지 돼요? 예. 1시 반에? 네. 자, 내가 저기 은행 좀 갔다 올게요. 은행. 그래, 예, 잘 갔다 오셔. 은행 좀 갔다 올게요. 잘 갔다 오셔. 어쩌다 남편이 외출하면 아내의 행복한 일탈이 시작됩니다. 이게 다 먹어야지. 바로 달콤하게 커피를 한 잔 타는데요. 아 이렇게 즐거울 때가. 믹스커피는 혈당 관리 때문에 남편이 못 먹게 하는 대표적인 음식. 당뇨 때문에 잃어버린 단맛을 모처럼 만끽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못 먹게 하고. 건강 챙겨준다고 이것도 못 먹게 저것도 못. 지글지글 튀김도 먹고 싶고 막 그 왜 고구마 튀김 같은 거 있잖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게요. 그것도 먹고 싶은데 어디서 사오지도 못하겠지만 혹시라도 누가 사다 주잖아요. 탁 뺏어서 갖다 버려버려요. 아는 맛이 무섭다고 하던가요? 때로는 탈출까지 감행하는데요. 아내가 찾아간 곳은 핫도그 가게입니다. 사장님. 나 사장님 이 핫도그 하나 하고 핫도그 2개 주세요. 이제. 맛있겠다. 원래 드시면 혼나시는 거 아니에요? 혼날까봐 빨리 먹고 가야지 나한테. 그만 먹고 가야지. 당뇨 걱정은 잠시 뒷전입니다. 영업을 마칠 시간 일찌감치 문을 닫는데요. 갑시다.
예, 오늘도 수고 많이 했어요. 원래 7시, 8시까지 하는 게 맞는데 우리 아내 건강 때문에 제가 무조건 4시에 퇴근합니다. 남편에겐 언제나 아내의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이죠. 5년 전 당뇨 전 단계였던 은선 씨,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는데 오늘따라 혈압도 유난히 높습니다. 원래 110, 120이 정상인데 지금 141이 나왔는데 그냥 높은 걸. 아까 당뇨도 높고 미치겠네 정말. 답답해하는 남편 모습에 아내의 마음도 불편합니다. 나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잔소리하다 또 잔소리하다. 잔소리를 내가 응? 아유. 화장실 갔다고 화장실. 어이 징그럽게 잔소리하고 난리야. 누가 아프시고 싶어서 아파요? 그죠? 지금 나도 혈압이 많이 올라가니까 승질나잖아요. 근데 됐다 위로는 못 해줄 만큼 더 승질내니까 나야지. 당뇨 약을 먹고 싶지 않아 식사 조절만 해왔다는 은선 씨. 결과는 어떨까요? 아까 당을 좀 보니까 공복인데 좀 많이 높으시네요. 2, 3개월간의 혈당 관리 정도를 보는 당화혈 색소가 7.3%. 당뇨병 전 단계가 아니라 이미 당뇨병이 시작된 겁니다. 그동안 혈당 관리가 전혀 안 된 셈인데요. 우리나라 성인의 30에서 40%가 연기에 해당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당능 장애라는 것이 당뇨병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정상인에 비해서 10배 이상이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를 얼마나 잘 관리하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위에서 소화돼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이때 췌장에서 분비된 인슐린은 세포의 문을 열어 포도당을 넣어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부실한 인슐린이 만들어지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혈관에 넘쳐나게 되는데 이것이 당뇨병입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데요. 평생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곡간과도 같아서 빨리 많이 쓸수록 빠르게 고갈이 됩니다. 당뇨가 노인성 질환이라 불리는 이유가 노화로 인해 한정된 인슐린이 동나서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요즘 포도당 섭취가 증가하다 보니까 인슐린이 이래도 당이 줄지 않아서 일종의 번아웃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선 유산소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데요. 흥겨운 장구가락에 맞춰 신명나게 펼쳐지는 춤사위. 혜정 씨는 당뇨를 이겨내기 위해 운동 대신 장구를 선택했습니다. 벌써 4년이나 됐다는데요. 당구를 이렇게 춤추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네, 왜요? 신도 나고 이게 운동이에요. 저는 운동을 그냥 이게 장구 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운동 대신하고 있어요. 한바탕 땀을 쏟고 나면 배가 고프기 마련이죠. 열정적으로 장구를 치고 나면 뭘 먹어도 꿀맛이랍니다. 목이 말랐는지 캔커피까지 단숨에 들이킨 혜정 씨가 살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외출할 때 꼭 가지고 다녀야 할 필수품이라는데 바로 인슐린 주사기입니다. 하루 3끼 중에 음식 제일 많이 먹었을 때 그러니까 식후 혈당을 내려주는 인슐린이에요, 이것도. 당뇨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라도 조금씩 내려줘야 돼요. 많이 먹으니까. 하루에 2번 스스로 인슐린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여간 고역이 아닌데요. 벌써 5년이나 됐지만 인슐린 주사기의 바늘이 아직도 따갑기만 하다네요. 당뇨 진단을 받은 후 혜정 씨의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일어나면 가장 먼저 공복 혈당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혈당을 측정하는 이때가 하루 중 가장 가슴이 두근거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혈당 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꼭 시험 보는 기분이라는 혜정 씨. 그런데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공복 혈당이 정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 공복에 100 넘으면 안 되거든요. 이럴 때는 인슐린은 수치를 좀 단위를 많이 맞아야 돼요. 인슐린 주사까지 맞고 있는데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아 아침마다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우울한 혜정 씨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함께 장구를 치는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점심시간. 혜정 씨가 식사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혈당 관리를 위해 꼭 챙겨 먹는 샐러드에는 소스를 듬뿍 뿌려야 한답니다. 그냥 이것만 먹으면 맛이 없어서 야채를 먹기는 먹어야 되겠고 이게 먹으려면 소스 안 뿌리면 맛없어서 못 먹어요. 그래서 저는 꼭 소스를 뿌려요. 혈당을 덜 올리는 잡곡밥에 시래기 된장국도 끓였지만 삼겹살은 포기할 수 없다는 혜정 씨.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고기는 참기 어렵답니다. 제가 많이 옆에서 제지하는데도 그래도 제가 언니를 못 이기잖아요. 좀 이기셔야겠어요, 이제는. 네, 지금 마음을 다 잡고 이겨야겠죠. 삼겹살을 구울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데요. 정상을 훌쩍 넘어선 혈당 수치는 잠시 잊기로 합니다. 다 익었어 이거 노릇노릇하게 다 익었다. 얼른 먹어. 당뇨가 없는 친구는 싱싱한 쌈 채소에 무생채까지 듬뿍 얹어서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데 고기를 사랑하는 혜정 씨는 쌈 채소는 먹지 않고 무생채만 약간 곁들여 먹습니다. 뭐 많이 안 먹어요. 한 3번? 3번? 네. 뭐 먹거든요. 거의 저는 삼겹살을 제일 좋아하고요. 뭐 가끔 몸에 좋은 오리고기도 먹고 또 돈이 조금 있는 날은 소고기도 좀 먹고. 아유 언니 야채도 먹어야지. 내가 해줄게. 보다 못한 친구가 쌈을 싸서 건네보지만 받아서 먹는 혜정 씨의 표정이 영 신통치 않은 게 입맛에 맞지 않는 눈치입니다. 야, 고기 맛이 안 나. 그래도 먹어야 돼. 언니 안 싸먹고 그냥 먹을 거야? 그거 써. 난 고기만 먹는 게 좋아. 너무 써 그거. 애기야? 식탐과 편식 때문에 혈당 조절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당뇨병 10년 차에 접어든 혜정 씨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이제 당뇨 검사 하시고요.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모두 정상에서 한참 벗어난 수치. 인슐린까지 맞고 계신데도 당화혈색소도 높으시고 공복혈당도 높으신 상태예요. 이제 당화혈색소가 한 7.9 정도 나오시니까 정상보다 실제로 이제 조절돼야 되는 정도보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공복혈당도 높아서 지금 조절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당뇨병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의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끈적해진 혈액이 혈관을 막으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심근경색을 일으키고 뇌졸중이 생길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뿐 아니라 시력을 잃거나 콩팥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발의 말초 혈관을 막으면 족부 궤양으로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혈관이 지나는 모든 곳에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당뇨병은 국내 사망 원인 중 6위로 당뇨병 자체보다는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더욱 치명적인데요. 당뇨병으로 처음 진단받은 10명 중 3명은 이미 혈관 합병증을 앓고 있으며 당뇨병 환자의 10명 중 7명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당뇨병 자체보다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합병증이 더 위험하다는 건데요. 당뇨를 앓은 지 올해 꼭 10년이 됐다는 연심 씨도 걱정이 많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일손을 보태느라 농한기인 요즘에도 쉴 틈 없이 바쁘다는데요. 요즘엔 하우스를 많이 하니까 여기 이 근방에는 폐선들이 많이 나와요. 그 폐선들 나오면 내가 이거 하나라도 해서
그래 이거 구리 뺀다고 그러고 있어요. 쓸모없는 전선을 피복과 구리선으로 분리하는 작업에 열심이던 연심 씨가 갑자기 눈을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손으로 한참을 비비는가 싶더니 결국 안경까지 벗습니다. 눈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눈이 좀 침침해지셨어요? 네. 왜요? 당뇨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뭐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당뇨가 잘 안 보이고 무엇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래요. 침침해진 눈 때문에 지난해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시야가 뿌옇게 보이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는 증상은 안경을 써도 좋아지지 않았답니다. 좀 먹고 약 좀 먹어볼까? 당뇨 진단을 받은 뒤 연심 씨도 아침마다 공복 혈당 확인을 잊지 않습니다. 240이나 나왔다. 어머님, 지금 240이나 나왔어요. 그래 말이야. 너무 많이 나왔다. 얼마 전엔 고지혈증 진단까지 받아서 먹어야 할 약이 더 늘어났답니다. 혈당은 점점 올라가고 약은 더 많이 먹어야 하는 악순환이 10년 동안 반복됐는데요. 약의 숫자가 늘수록 한숨도 깊어졌습니다. 건장한 체격을 자랑했는데 체중도 10kg이나 줄었습니다. 밥을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더부룩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니 이가 안 좋은가 봐. 그러면서 내가 우리 아저씨 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한 2번, 3번 하고 나서 병원에 한번 가보자 싶어서 가니까 그래 당이 높더라고요. 고물상일에 텃밭 농사까지 부지런한 연심 씨는 쉬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정성스러운 손길 덕분에 한겨울에도 푸릇푸릇 잘 자란 배추들. 싱싱한 것만 골라서 따는데요. 이 텃밭에서 나는 채소들은 모두 아들네를 위한 것이랍니다. 아들이 중화요리를 하는데 엄마니까 보탬이 될란가 싶어서 그거들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배추를 수확하는 어머니의 마음. 아들네 가게까지 배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정성 덕분인지 함안에서도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한데요. 이렇게 많이. 진짜. 시골에 시집와 야무지게 살림하고 장사까지 하는 며느리가 마냥 기특하답니다. 아들 둘이나 낳아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일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쉬셔야 되는데 안 쉬세요. 바쁘게. 어머니 왜 안 쉬세요? 아들 잘 살아라고. 아들 잘 살으라고? 예. 그러다 병나시면 어떡해? 나는 많이 살았잖아요. 점심시간인데요. 한창 바쁠 때는 연심 씨도 아들의 식당을 떠나지 못합니다. 2팔 걷어붙이고 직접 서빙까지 나서는데 장사가 잘 되면 고단한 줄도 모르고 아들보다 더 신이 납니다. 내필 만났잖아 우리 며느리가. 며느리 때문에? 예. 아드님 때문에 아니고요? 그 짝꿍이니까 뭐. 농사 짓고 집안일 돌보랴 아들 가게일 도우랴 연심 씨의 하루는 오늘도 바쁘게 흘러갑니다. 늦은 점심시간에 이웃들이 찾아왔는데요. 연심 맛있는 거 많이 해놨나? 내가 청국장 해줄게. 그래. 아주 맛있겠다. 손님들 우리 다 만나 바쁜데. 한 번씩 옵니다. 이 집에 주인이 엄청 부지런하고 맛있는 거 많이 해요. 오늘의 메뉴는 청국장찌개입니다. 발효한 콩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수능이니 당나귀 따르면 좀 어떻노? 요즘에 살이 다 빠졌네. 요즘에 당뇨가 너무나 많이 올랐어. 무엇을 먹어서 그랬나? 김치를 짜게 먹는 거야.
요즘에 힘장하고 일을 힘들게 했어 내가. 당뇨 오면서 혈당이 높으니까 자연스레 살이 빠지더라고요. 옛날에는 많이 좀 그랬는데 살집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살이 빠지고 보기가 안쓰러워요. 당뇨 진단을 받은 이후 연심 씨네 밥상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이거 한우 사.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잡곡과 채소 위주로 먹고 있는데요. 맛있고. 라면을 참 좋아해요. 면을. 그래가지고 국수, 라면 이런 걸 좋아해서 점심 때는 무조건 면을 먹었어요. 그러면 신랑이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 그거 먹었더만 당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살도 좀 찌고 요즘에는 면을 안 먹거든요. 요즘 가장 큰 고민은 당뇨 합병증. 좀처럼 떨어질 줄 모르는 혈당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 연심 씨의 당뇨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심해가지고 머리도 아프고 땀도 나고 그래요 지금. 혹시라도 당뇨 합병증이 생긴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진 않을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처럼 불안하다는 연심 씨. 당뇨 우리 앓게 된 지 한 10년 정도 되셨다 그랬죠? 네. 약은 이제 확인을 했는데 어제 검사한 결과를 보면 당화혈색 수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아시죠? 예, 최근 두세 달 동안의 평균 혈당치고요. 그 수치가 지금 보면 8.8% 나왔습니다. 우와. 당화혈색소가 위험한 수치.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은 거의 우리가 쓸 수 있는 약 거의 다 좋은 약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인슐린 치료가 필요할 거고요. 특히나 또 뭐 신경이 나빠져서 몸이 우리 저리저리한 느낌이라든지 감각 이상의 혈액순환의 이상까지도 동반될 수가 있으니까 당뇨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당뇨를 앓고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합병증 발생률이 이제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 10년 정도 당뇨를 앓았고 당화혈색 수치가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합병증 발생할 확률은 꽤나 높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함께 실시한 안과 검사에선 당뇨병성 백내장 초기라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본인이 보셔도 굉장히 뿌옇죠? 네. 이게 백내장 변화가 와 있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또 오셔서 망막 검사 또 추가로 하셔야 돼요. 가서 가족분들과 잘 읽어보세요. 혈관 내 혈당이 상당히 높아지니까 우리 눈 속에 있는 수증체에도 여러 가지 산화 물질 같은 것들이 많이 쌓여서 일반적인 분들보다도 당뇨가 있는 분들은 2배 정도 백내장이 오는 확률이 높고 또 백내장이 왔을 때 진행 속도가 일반적인 다른 분들보다 상당히 빠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의 영향으로 국내 당뇨 환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류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건강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땀을 흘리는 사람들. 이 가운데 당뇨를 극복한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당뇨를 이겨내기 위해 극한의 다이어트에 도전한 결과 이 헬스클럽을 거쳐간 사람 중에서 독보적인 체중 감량을 자랑하고 있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엄청 뚱뚱하고 당뇨병 있었던 사람 있었어요? 네, 당뇨병이 있고 이명 있고 그랬던 분이 있죠. 뚱뚱했어요? 네, 엄청 처음에 깜짝 놀랄 정도로. 이분요 맞으신가요? 자릿수가 세 자릿수였죠? 세 자릿수? 네네. 지금은요? 지금은 앞자릿수가 5예요. 혹시 이분 본인이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혹시 이분 본인이세요? 아닙니다. 아니세요? 네, 아니에요. 어디 있으세요, 이분은? 글쎄요. 어디 계실까요? 저기요? 네. 이분이 본인 맞으세요? 네, 저예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비만과 당뇨로 인해 죽음의 문턱까지 서야 했다는 장혜정 씨. 고지혈증하고 당뇨가 먼저 시작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협심증이라는 것이 오고 그렇게 됐어요. 민준아, 이거 봐봐. 엄마 옛날 옷.
40kg이나 감량했으니 몸에서 초등학생 한 명이 빠져나간 셈입니다. 민준이 머리도 들어가겠지. 엄마 옛날에 맨날 이런 검정색 옷만 입고 다녔던 거 생각나지? 엄마는 왜 검정색 옷만 입냐고. 다른 엄마들은 다 날씬해서 다 애들 데리러 나와 발에다 주는데 엄마는 뚱뚱해서 못 나오시고 좀 그런 게 좀 창피했던 것 같아요. 옛날엔 이만했는데 지금은 반이네. 옛날 옷을 입어볼 때마다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이랍니다. 이 옷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만약에 이때 입었을 때랑 똑같은 식습관을 가지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랬다면은 전 죽음의 질주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100kg에 달하는 몸무게에 당뇨까지 있었지만 경각심을 느끼지 못했던 혜정 씨는 협심증으로 쓰러진 뒤에야 혈당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수치. 살기 위해서라도 혈당 조절은 필수였죠. 2017년도 당화혈색소가 8.7까지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당화혈색소가 5.6 정상 범위로 돌아온 걸 보면서 정말 100점짜리 시험지 맞은 기분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고지혈증도 사라지고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안 좋았을 때는 당뇨 수치가 300이 넘어서 320, 350 선을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어땠는데요? 그때는 인슐린을 맞았죠. 요즘 혜정 씨에겐 제자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종종 찾아온답니다. 몇 년 동안 10kg 넘게 살이 쪄가지고요. 좀 또 간편 단 테스트 이런 거에서도 수치가 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언니가 또 항상 당뇨에 관심이 많고 또 이제 다이어트도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왔습니다. 내가 당뇨 때문에 네. 고생하면서 배운 운동인데 일단은 코어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신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뇨를 잡는 혜정 씨의 첫 번째 비법은 운동.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필수랍니다. 이게 버핏. 예, 저는 제가 해본 가장 격한 운동은 걷기입니다. 시작. 이제 한 수 배워볼 차례인데요. 열심히 따라서 해보지만 점점 박자를 따라가지 못하는 팔과 다리. 당뇨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온몸으로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잘하시는데요? 힘드세요? 이거 생각보다 힘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어느새 저녁 시간인데요. 당뇨를 잡는 혜정 씨의 두 번째 비법은 바로 식단입니다. 단당류에 길들인 입맛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고 포만감을 줄 수 있도록 채소 위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간을 넣지 않고 대신에 들깨가루, 오메가3가 많다고 해서 들깨가루를 쓰고요. 그다음에 요 무에서 나오는 순수한 수분으로 물을 익히는 거예요. 기름이나 이런 거 넣지 않고. 들깨에 풍부한 루테올린 성분이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고소한 들깨가루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오리고기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한답니다. 당뇨 걸리기 전에는 삼겹살이나 이런 걸 너무 즐겨 먹었는데 불포화 지방산으로 고지혈증하고 당뇨에 오리고기가 좋다고 그래서 이 삼겹살 대신에 이런 거 즐겨 먹고 있어요. 오리고기는 필수 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데요. 당뇨를 이겨낸 혜정 씨의 밥상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단백질과 탄수화물까지 모든 영양소를 고루 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곽화심 씨는 39년째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공복 혈당을 체크하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당뇨약과 인슐린 주사를 맞으려면
공복 혈당을 측정해 인슐린 주사의 양을 조절해야 하는데요. 매일 혈당 수치를 확인할 때면 시험을 치르는 듯 많이 긴장된다고 합니다. 인슐린 100이 넘으면은 14단이 맞고요. 그래서 저 아침에는 91 나가서 12단이 맞는다고. 12단이. 예. 39년 전 당뇨병을 진단받았을 때만 해도 증상이 심하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살기 바빠 당뇨병을 방치하면서 공복 혈당이 500mg/dl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당뇨병 관리를 위해선 체중 관리를 해야 한다는데요. 이제 난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많이 먹어도 60kg는 하여튼 너무 안 된다 그랬거든요. 당뇨병이 뭔지도 몰랐다는 곽화심 씨. 밤낮으로 일하다 보니 약을 제때 챙겨 먹지 못했습니다. 28살에 그럼 8년간을 나가 선생님들 하숙을 칠했어요. 잘 먹은 게 그러니까 어쩐가 몰라도 살이 막 불어오르더라고요. 100kg 정도 됐다 그랬어요. 우리 애기 아빠가 100kg. 살이 막 이렇게 막 찌니까 몸도 둔하고 이제 뭐 물을 들이들하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병원에 가보자 그래갖고는 그때 당뇨가 그렇게 500이 넘은 걸 알았다니까요. 곽화심 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11년 전부터 신장에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새벽 4시에 시작해 4시간마다 하루 5번씩 복막 투석을 해야 하는데요. 1시간 동안 투석을 하고 나면 온몸의 기운이 빠진다고 하네요. 그러나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신장을 대신해 혈액 속의 과도한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하는 일은 그녀에겐 중요한 일과입니다. 하루 종일 나 음식 먹었던 거, 그런 거, 뭐 짜게 먹거나 뭐 싱겁게 먹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걸 이제 역할을 해줬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배에서. 당뇨병이 악화하면서 시작된 불행. 그 끝을 알 수 없기에 곽화심 씨는 더욱 막막하기만 합니다. 꿈을 좇으며 살던 젊은 시절 소리 없이 찾아온 당뇨병으로 인해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게 될지는 미처 알지 못했다는데요. 뜻하지 않았던 당뇨 합병증은 매 순간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그냥 당뇨돼서 나는 이제 합병증이 와갖고는 당뇨가 너무 오래돼 갖고는 언제가 이빨 치아 나 이거 다 틀리요 이거 막 우두루두루 다 빠져불더라고요. 혈당이 높으면 입속 세균이 증가해서 치주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곽화심 씨도 제때 치료받지 않아서 치아를 모두 잃었다고 합니다. 밑에 것도 그러고. 심지어 무릎 밑으로 감각이 없다 보니 발가락이 썩는 줄도 몰랐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왼쪽 새끼발가락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나 그때 왜 선생님 말을 안 들었는가 지금 후회가 진짜 막 심하네요. 내가 그때 선생님 의사 선생님 이 얘기만 들었어도 나 이렇게 투석까지는 않았을 건데 이 닌수는 꾸준히 맞고 이랬었는데 식당에 일을 하다 보니까 닌수를 언제 맞아요? 못 맞지. 약도 제대로 못 먹는데 뭔 닌수를 어디로 가면 어디다 갖다 놓고 맞고 또. 8년 전에는 당뇨 합병증 때문에 갑자기 앞을 볼 수 없었다는데요. 급히 수술을 받아 오른쪽 눈은 겨우 볼 수 있게 됐지만 왼쪽 눈의 시력은 되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몸 아플 때가 제일로 이게 약투고 그럴 때가 제일로 힘들어요. 진짜 일어나기 싫을 때가 한두 번 있네. 아니요 지금 일어나기가 싫을 때도 그래도 해야 되니까 나. 몸에 복막관을 삽입하고 생활하다 보니 외부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제야 밥 한 술 뜨려는 곽화심 씨. 당뇨병을 앓으면서 밥상도 달라졌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고기, 국수, 빵을 못 먹은 지도 오래됐다는데요. 이 투석하기 전에 좋아했던 음식은 시금치 나물하고 또 뭐냐와 또 팥죽도 좋아하는데 팥죽도 못 먹으라. 이 투석 환자들이 팥 종류를 먹지 말래요. 그리고 그것도 먹지 말라 그러고 시금치 종류도 푸른 계통은 먹지 말라 그러고 시금치 나물 같은 거 그런 거 못 먹으니까 진짜 먹은 지가 한 20년 됐네요.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파고든 당뇨 합병증. 혈압은 있으니까 당이 옮기 혈압이 또 제연율로 따라오더라고요. 세월이 갈수록 늘어나는 건 달갑지 않은 약뿐입니다. 복막 투석을 하다 보니 장시간 외출이 쉽지 않다는 그녀. 동네 산책은 혈당 관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입니다. 마시럴 때 이렇게 운동 저리 한 바퀴씩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저는 운동이에요. 당뇨 합병증으로 새끼발가락을 절단한 뒤로는 걷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데요. 발가락이 없어서 걸으면 걸을 때 흔들흔들해요. 술을 먹은 사람들은 후충후충하니 이렇게 오래도 못 쓰고. 산책을 나올 때면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비상식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콜릿. 고혈당으로 치솟았다가 갑자기 저혈당 쇼크에 빠질 때가 있다는데요.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초콜릿은 항상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당뇨 환자들은 저혈당 떨어질 때가 제일로 위험하니까 이렇게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집에다가 갖다가 냉장고에 갖다가 연해야지. 이제 혈당이 떨어질 때 빨리 먹어야 되니까 집에다가 사다 놓고 있어야 돼요. 산책을 마치고 도착한 집. 그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몸을 누울 틈도 없이 또다시 투석 준비를 합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곽화심 씨는 매 순간 당뇨 합병증과 사투를 벌이며 살고 있습니다. 멀리는 누구 만나고 싶어도 친척들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러 가. 그래도 어제 언니들도 오라 그래도 못 가고 그냥 나 이러고 난 제일로 속상한 건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여행도 한 번도 갔는데 나는 다 태어나서 어디 여행도 못 가고 그게 제일 서러워요. 제가 당뇨가 이렇게 무서운 줄은 몰랐어요. 저는 하여튼 이렇게까지 심은 줄 나는 이렇게 무서운 줄은 몰랐어요. 저는. 당뇨 합병증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곽화심 씨. 당뇨병에 대해 무지했던 지난 날이 후회만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위와 장을 지나면서 흡수하기 좋은 포도당 형태로 변합니다.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바로 혈당인데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우리 몸의 포도당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줍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혹은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는데요. 이것을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셔서 생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대사가 실질적으로 당으로 정의가 되는데 그 당이 우리 몸에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를 주는 모든 과정을 당뇨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30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은 공복 혈당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1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인슐린 분비가 안 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고 등으로 인해서 췌장을 잃은 경우에 1.5형 이런 표현이 있는데 최근에는 성인형 또는 대사질환과 관련된 2형 당뇨병이 더 많이 흔히 알려지는 게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는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인슐린 분비가 줄거나 또는 인슐린 분비는 정상인데 세포에서 인슐린을 사용하는 수용체가 고장나거나 또는 지방이 세포가 너무 많아지면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올라가거나 또는 인슐린이 활용되는 과정 등의 고장이 나면 생기는 성인 이후에 발생하는 이형 당뇨병들이 최근에는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2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은 안영수 씨. 갑자기 눈앞이 흐릿하게 보여서 안과에 갔다가 혈당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비만하지도 않았고 가족력도 없었기에 당뇨병 진단을 믿지 못했었다는데요. 당 입구부터는 거의 매일은 아니지만 주 한 3회? 3회 정도는 해요. 10년 전에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편인데 약 먹고 잘 잡히는데 식후혈당이 좀 올라가는 편이에요. 이따가 식후혈당 재보시면 하지만 밥 먹고 나면 약을 먹어도 많이 올라가요. 전번에 검사했을 때 공복 혈당은 정상 수준이지만 식후 혈당과 당화 혈색소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당화 혈색소란 혈당이 묻은 적혈구를 말하는데요. 혈액 내 적혈구는 우리 몸에서 120일 정도 살기 때문에 당화 혈색소를 보면 최근 120일 동안의 평균 혈당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설령 공복 혈당이 정상일지라도 식후 혈당, 당화 혈색소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당뇨병이라고 진단합니다. 당화 혈색소의 장점은요. 공복하고 상관없이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당화 혈색소는 3개월, 4개월 평균 혈당을 보는 거니까 굳이 굶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에 많은 연구를 보면은 무증상 당뇨 전 단계, 즉 공복 혈당이 100 이상, 그리고 당화 혈색소가 5.7에서 6.4 사이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몇 년 안에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확률은 40% 이상입니다. 당뇨병 진단 이후 채소와 잡곡밥으로 식단을 바꾸고 식사량도 줄여봤지만 식후 혈당과 당화 혈색소는 조절되지 않았다는데요. 치솟는 혈당을 잡기 위해선 아침 저녁으로 먹는 당뇨약과 인슐린 주사량을 더 늘려야 했다고 합니다. 약을 안 가져나가거나 이제 그럴 때 못 먹을 때는 이게 좀 제가 소식하고 그러면 한 300 미만 한 270 나오거든요. 이제 높을 때. 근데 약을 안 먹으면 이제 300대가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좀 있죠. 안영수 씨는 건설 현장에서 중장비 기사로 일하는데요. 혈당 조절을 위해선 식단 관리가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산이나 뭐 이런 데 일을 가게 되면은 식사로 가려면 지금은 식당도 이제 흔하잖아요. 가든도 많고. 근데 그때 젊었을 때만 해도 식당 한번 나오려면 1시간씩 나와야 하는 거리가 있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여기 때울 수 있는 게 이제 빵, 음료수 아니에요. 또 제가 이제 그 뭐 칼국수라든가 뭐 수제비라든가 빵 종류를 굉장히 좋아해요. 혈당을 치솟게 만드는 탄산음료와 밀가루 음식을 끊었지만 혈당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는데요. 식사량을 줄여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까 아침에 79 공복에 그다음에 이제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이 정상인데 234로 높은 상황. 서울 이제 모 병원에서 제가 검사 췌장 기능 검사를 해봤는데 인슐린 그 기능이 20%가 채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압박감도 있죠. 아 이거 어떻게 낮춰야 되나 이런 뭐 걱정도 들고 생각도 들고 또 제가 이거 핸드폰 인터넷 검색이 당화혈색소 낮추는 방법 뭐 좋은 짬짬이 운동이 없는가 뭐 이런 거 주로 검색해요.
식후 혈당이 얼마나 조절되지 않는지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3에서 5분마다 혈당을 기록해주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신체에 부착해 식후 혈당의 변화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떻게 혈당이 올라가는지에 대한 패턴이 가장 중요하죠, 환자한테는. 그래서 뭔가 식사를 하거나 어떤 음식을 섭취할 때마다 그 전후로 연속적으로 측정을 하게 함으로써 패턴을 관찰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먹었을 때 좋은 음식인지 나쁜 음식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주죠.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혈당이 치솟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하고 일상으로 돌아간 안영수 씨. 일주일 동안 식후 혈당 수치를 관찰해 봤습니다. 오전 6시, 오후 12시, 저녁 6시. 식사한 뒤에는 혈당이 205에서 309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혈당 스파이크가 중요한 이유는, 그 스파이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계속 유지되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떨 때 쟀는데 괜찮았어. 근데 어떨 때만 그래.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시거든요. 근데 그 스파이크가 나타나는 게 잦아질수록 또는 너무 높을수록 당뇨병에 대한 합병증 발생률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더 무서운 거예요. 혈당은 혈액 속에 흐르는 당분의 양으로 음식을 먹은 뒤 혈당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혈당은 매 순간 오르내리지만 변동폭은 완만해야 하는데요. 건강하다면 식후 2시간까지 혈당이 140을 넘지 않아야 하고, 당뇨병 환자라고 해도 최고 200을 넘어선 안 됩니다. 그런데 식후 혈당이 급상승하면서 변동이 일어날 때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 손상을 가속화시켜 망막병증, 뇌졸중, 심근경색 등 전신의 합병증 발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네, 혈당 스파이크를 치솟게 하는 최대의 적이 바로 탄수화물인데요. 그래서 널뛰는 혈당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탄수화물을 조절을 해야 합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9%인 환자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6%인 환자에 비해서 눈에 발생하는 합병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약 5배, 그리고 신장 합병증은 약 3배, 그리고 신경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약 2배 정도로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화혈색소 수치 1%가 감소를 하면 미세혈관에 발생하는 합병증은 37%, 그리고 심근경색은 14%가 줄어든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닌다는데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좀처럼 살이 빠지질 않아 고민입니다. 허리가 40이에요. 그래서 여자 거가 안 맞아가지고 남자 거 입어야 돼요. 그래야 110을 입어야 맞아요. 그것도 작아요. 병원에선 혈당 조절을 위해 체중을 20kg은 감량해야 한다고 했다는데요. 그러나 체중계는 오늘도 요지부동입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고도 비만이었다고 하는데요. 30대부터 지금까지 80kg가 나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네, 준 적이 없어요. 그대로요. 살 빼려고 노력은 많이 하셨어요? 마음은 항상 그렇게 있는데요. 노력해본 음식을 아주 자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당뇨병을 진단받으면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말초신경염까지 연달아 찾아왔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7년 전인데 뒤통수가 땡기더라고요. 어디로? 뒤통수가 땡겨. 그래가지고 가서 혈압을 재보니까 혈압이 높더라고요. 막 180 나가더라고. 그래서 혈압약 먹고 또 그 다음에 가니까 당을 재보니까 당이 많더라고. 그래서 혈압, 당뇨 지금 고지혈증을 먹고 7년째 먹고 있어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듯 마트는 꼭 들른다는 박정옥 씨. 지금 과자 사는 건가요? 당뇨병 때문에 달콤한 간식은 피해야 할 텐데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좋아하는 걸 먹어야지. 그거 안 먹어. 이거는 팜람모스. 오늘 만든 거예요? 예. 다 오늘 만든 거예요? 네. 혈당은 걱정이 되지만 막상 좋아하는 음식을 보면 그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는데요. 오늘도 양손 무겁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혈당 걱정은 안 되세요? 아, 나 이렇게 많이 써 한꺼번에 많이 사요. 그래야 사다 놔야 마음이 든든해요. 집에다 갖다 놔야. 당뇨병 진단 후에도 당이 높은 음식을 먹는 박정옥 씨. 계속 먹어요. 이렇게 식사 끝나고도 계속 그냥 군것질을 해야 돼요. 이렇게. 밥배 따로, 간식배 따로 하루 종일 입이 심심해서 간식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식품의 혈당 지수인 GI 지수 55 이하는 저당 식품인데요. 밀가루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고당 식품입니다. 음식을 섭취한 뒤에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GI라고 하는데요. 밀가루는 혈당 관리와 당화 혈색소 관리의 최대 적입니다. 아이고 들었어요. 들어 친구도 네 들었지. 아니 다리 아픈데 그동안에 잘 지냈어? 잘 지냈어. 당뇨병이 고민인 친구들이 찾아왔는데요. 오늘의 점심 메뉴는 뭔가요? 고기 매일같이 그 고기를 좋아해서 하루도 빠진 날이 없어요. 하루가 빠진 날이 먹고 싶은 건 반드시 먹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그녀. 밥 먹자. 밥 먹자. 당뇨병은 식단 관리가 중요한데 왠지 포기한 듯 보이는데요. 밥이 줄었어. 왜 아유 그것 좀 먹어. 혈당 관리를 하려고 식사량을 줄였다는 친구들. 아유 내가 제일 많이 먹지. 응? 내가 밥을 먹는 많이 거 줄여 자네는. 나는 밥을 그렇게 많이 먹잖아. 이것도 다 먹어야 돼. 이것도 다 먹어봐? 음식을 보면 건강 고민은 잠시 잊게 된다는 박정옥 씨. 먹는 즐거움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데요. 이렇게 과도하게 섭취한 음식은 당뇨병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음식을 섭취했을 때 충분하게 쓰는 그런 포도당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그 이외에 남아도는 그런 혈당은 다 지방으로 축적이 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독소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박정옥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혈액과 체성분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검사 결과 당뇨약 복용으로 당뇨 전 단계로 혈당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체지방률은 45%였습니다. 박정훈이 같은 경우에는 BMI가 40이 넘으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당뇨가 진단이 되신 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절이 되는 단계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악화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비만한 경우에 우리 몸에서 체세포 중에 비만 세포의 비율이 높은데 그런 경우에는 인슐린의 저항성이 더 높아져요. 즉 췌장에서 동일한 인슐린이 분비되더라도 이게 효과를 발휘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당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부 비만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는 54%인데요.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높은 복부 비만율을 보였습니다. 내장 비만으로 인한 비만 세포에서의 염증 물질들이 인슐린의 작동을 방해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인슐린 수용체의 작동을 방해하면서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당뇨병의 위험인자인 비만이 고민인 이치순 씨. 네, 계속 드셨던 당뇨약하고 고지혈증약 아침에 드시는 거 한 달분 나왔습니다. 그녀도 2년 전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운동과 식단으로 혈당 관리를 하겠다며 당뇨약을 거부했었다는데요. 나는 당뇨는 없는 줄 알았죠.
그전에도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당뇨병이라는 소리에 앞에 캄캄한 거 뒤통수 얻어 터진 것 같더라고. 당뇨병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했던 현실. 이거는 얼마예요? 이거 좀 주고요. 당뇨병 진단을 받고 혈당 조절을 위해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꿨다는데요. 내가 요즘 당 때문에 이렇게 되도록이면은 채소 종류를 이렇게 사요. 이렇게 사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당이 자꾸 올라가면 안 돼서. 입맛이 없어서 끼니를 거를 때가 많지만 시장에 오면 식욕이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가 먹거리 천국이기 때문이죠. 내가 시장 오면은 저런 게 유혹이 너무 많아. 어떤 거요? 이런 거. 맛있겠다. 아는 맛이 무섭다고 했던가요. 뭔가에 홀린 듯 가판대 앞에 서 있네요. 제약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당뇨 환자들한테는. 내가 먹고 싶은데 그걸 뭐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지 말라고 하고, 시장을 가면은 음식의 냄새가 이미 코에 들어오면은 그거 자제가 안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당 때문에. 참자 수십 번 다짐해보지만 여기서 커피 좀 주세요. 맛있는 음식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바람도 하나 주세요. 너무 맛있어. 먹고 나면 후회할 걸 알지만 음식을 보고도 참는 건 정말 고역스러운 일인데요. 완전 2개 차나. 아이고 황홀해. 하지만 이치순 씨처럼 제때 끼니를 챙기지 않고 과식하는 습관은 오히려 당뇨병을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안 먹다가 갑자기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안 그래도 혈당에 대한 조절이 잘 되지 않는데 과식을 함으로써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행동이 반복이 되면은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운동기구에 앉은 이치순 씨. 막상 집에 오니 혈당이 걱정됐나 본데요. 늘 식단과 체중 조절에 실패하다 보니 저혈당에 빠져 기절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식후 혈당은 잘 관리되고 있을까요? 140 미만이어야 하는데 무려 185까지 치솟은 상황. 먹는 거가, 첫째는 먹는 걸 조절을 하지 않고서는 이게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입으로는 말하기는 쉬운데 몸으로 실천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당뇨병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인데요. 발병 위험이 최대 남자는 3배, 여자는 5배 더 높다고 합니다. 50대 이후에 완경기를 겪은 여성은 당뇨병 위험에 더욱 취약하게 됩니다. 이 완경으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은 내장 지방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대사증후군이나 고지혈증 등의 발병이 약 4배 이상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건강을 위해 헬스장을 찾은 사람들.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강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을 앓는 시니어들을 위한 운동 수업이라고요. 그 중심에 문용효 씨가 있습니다. 놀랍죠, 저 나이에. 저는 한 40대 초반인 줄 알았어요. 9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은 문용효 씨. 혈당 관리를 꾸준히 해오면서 현재는 의사와 상의하고 당뇨약을 끊은 지 3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운동하면 건강해질까? 사실은
건강 유지를 운동으로 했고, 근데 그래도 또 당뇨가 있었어요. 선천적으로 비실이잖아요. 제가 몸이 근육이 없는 아주 부실한 몸매였는데 한 10kg 정도 근육을 지금 몸에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은 맞거든요. 지방은 빼고. 당뇨병 진단 후 식단을 철저히 조절했고 운동은 유산소보다 근력 운동에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꾸준히 노력한 덕분에 혈당은 적정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하나만 더. 그는 자신의 운동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는데요. 저하고 같이 운동을 한 지 한 1년 남짓 됐죠. 당뇨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운동과 식사를 통해서 당뇨약도 끊고 매일 아침 저랑 같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술하고 뭐 담배도 이렇게 했고, 그리고 당뇨 수치는 한 50에서 300 정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었고, 그래서 1년 남짓돼서 이제 약도 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시청 공무원을 퇴직하고 시니어 헬스 트레이너로 활동 중인 문용효 씨. 생활체육 운동 지도자 자격증까지 획득한 문용효 씨는 일주일에 5일 운동을 하는데요. 30년 넘게 다양한 운동을 해왔지만 제대로 운동한 것은 7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왜 당뇨가 오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 운동도 참 중요했지만 먹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당뇨병 진단 후 가장 신경 쓴 것은 식습관인데요. 무엇보다 영양소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먹는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며 최고밥 식사법을 실천했습니다. 최고밥 식사법인데 채소가 혈당 지수가 가장 낮거든요. 한 10에서 30 정도인데 이 혈당 지수 낮은 음식부터 먹어야 당 수치가 치솟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채소를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 고기, 마지막에 밥을 먹는 거죠. 혈당 관리를 위해 가공식품과 설탕, 커피, 탄산음료도 끊었다고 합니다. 최고밥이라는 게 뭐냐면 채소를 먼저 드시고 고기와 같은 단백질을 섭취하고 밥과 같은 탄수화물을 먹는 이런 순서인데요. 아주 좋은 선택이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채소 등을 섭취하게 되면 거기 있는 무기질, 미네랄, 비타민뿐만 아니라 섬유소가 풍부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채소를 먼저 드심으로 인해서 포만감도 늘리고 섬유소들이 들어가서 소화효소를 분비를 촉진시켜주고요. 또 단백질을 섭취하시게 되면 단백질이 우리 위에서 인크레틴이라고 하는 이런 효소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인슐린 분비와 관리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혈당 관리에도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천천히 소화되면서 이 위 안에서 또는 소화기관에서 이 체류기간이 길어지면서 포만감이 들어가니까 급하게 먹는 걸 피할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영양의 균형뿐만 아니라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열량 관리에 있어서는 최고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자 그럼. 자, 이리 보자. 할거야 총 만들까? 아이와 함께 있다 보니 잠깐의 외출도 어려운 상황. 종일 집에서 보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애기 보면서 전혀 밖을 못 나가잖아요. 운동은 할 수도 없고 애기만 보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살도 찌고 당도 높아지고 막 이러죠. 혈당 관리를 위해 체중 감량이 시급하다는데 한참 손이 많이 가는 3살 손자를 돌보느라 신경 쓸 여력이 없답니다. 현우예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잘생겼어. 손 씻어야지 돼. 손. 믿어요. 한시도 할머니 품을 떠나지 않으려는 아이 때문에 고단할 법도 하지만 품에 안고 다독이다 보면 힘든 것도 다 잊는다는데요. 손자가 잠들고 난 뒤에야 비로소 미뤄둔 일들을 챙길 수 있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는 바람에 깜빡 잊었던 혈당 측정. 하루 한 번 공복에 확인하는데요. 오늘은 122, 제법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 8시, 9시 정도부터 안 먹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안 먹었어요. 122면 높은 거 아니에요? 높은 거죠. 엄청 높은 거예요? 네, 엄청 높은 거죠.
원래 100 미만이야 되거든요. 세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는 공복 혈당 수치. 당뇨 지금 제가 약을 복용한 지가 진단을 받고 복용한 지가 한 4년? 4년 차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약 드신 거예요? 아니요, 처음에는 약을 안 먹고 좀 당이 높다고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제가 조절을 해볼게요 하면서 의사 선생님은 3개월마다 계속 이렇게 지켜봤는데도 계속 높으니까 약을 복용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자꾸 조절한다고 미뤘던 게 한 1년을 미뤘어요. 근데 결국은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뱃살이 급격히 찌기 시작하면서 복부 비만까지 찾아왔답니다. 당뇨가 생기기 전까지는 건강에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던 경숙 씨였습니다. 군살 하나 없이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거라 믿었는데요. 뱃살이 제일 걱정이죠. 중부지방.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아, 옛날에는 옛날 사진 제 사진 보셨죠? 너무 진짜 솔직히 없었어요. 아, 이 뱃살이 그냥 내장 지방이 가장 그 건강에 적신호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이것 때문에 더 당뇨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약이 거의 떨어져 갈 때 되는데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약. 요건 당뇨약이고요. 이건 고지혈약, 이건 당뇨약. 그리고 저녁에 또 하나를 또 먹어요, 당뇨약은. 문제는 약을 먹어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것. 경숙 씨의 식습관을 좀 살펴볼까요? 탕수육 그 짜장 세트 있죠? 네, 그거 하나 갖다 주세요. 요리할 시간이 부족해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짜장면이나 탕수육처럼 탄수화물 위주의 기름진 음식을 종종 먹게 된답니다. 혈당 관리를 생각한다면 피해야 할 메뉴인 걸 잘 알면서도 음식의 유혹 앞에 번번이 무너진다는 경숙 씨.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식사 후에도 유혹은 계속되는데요. 이번에는 냉장고 안에서 시원한 탄산음료를 꺼냅니다. 당분이 많은 음료는 비만과 당뇨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아는 맛이 무섭다고 했던가요? 식사 후에 마시는 시원한 탄산음료 한 잔은 포기하는 게 쉽지 않답니다. 콜라 같은 거 드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근데 너무 힘들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먹어야 피로가 풀리거든요. 안 먹으면 더 피곤하고 더 힘도 없고 그래요. 그리고 기분도 안 나고 배가 불러야 애기하고 재밌게 놀아주고 힘도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어요 그냥. 식사 조절에 실패한 경숙 씨의 혈당은 지금 어떤 상태일지 검사를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궁금한데요. 공복혈당은 120일이 나와서 당뇨약을 드시는 것 치고는 좀 높게 나오긴 하셨어요. 당화혈색소 검사는 6.7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당뇨의 진단 기준이 당화혈색소 6.5부터 당뇨고 당뇨약을 드시는 상태라고 하면 6.8 아래로 조절이 되면 당 조절이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이 조절이 잘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이제 6.8이기 때문에 6.7이라서 기준 안에 들어는 가지만 아슬아슬한 상태라서 보통 이제 저 기준치를 넘어가게 되면은 미세혈관 합병증이 먼저 올 수 있거든요. 2, 3개월간의 혈당 관리 정도를 보는 당화혈색소는 6.5 이상이 당뇨에 해당. 당뇨를 앓기 시작하면서 미옥 씨는 외출할 때마다 번거로운 게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운동을 나왔다가 급히 카페로 들어갔는데요. 새우 클랩하고요. 네. 그다음에 자바칩 플라페. 자바칩 플라페요? 네. 카페에 들어온 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할 시간이 됐기 때문입니다. 당뇨를 처음 진단받은 건 15년 전. 약을 열심히 먹었지만 한 번 치솟은 혈당은 떨어질 줄 몰랐고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슐린 주사를 맞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외출할 때 꼭 가지고 다녀야 할 필수품이 됐는데요. 그냥 급하니까 빨리 맞고 먹으려고. 하루에 몇 번이나 맞으세요? 저는 4번 맞아요. 예, 이거는 이제 하루에 한 번 하루 종일 가는 거 지금 맞은 거고요. 오늘 급해서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그런 거고 이제 식사할 때마다 이제 한 번씩 맞는 게 또 따로. 미옥 씨가 주문한 음식은 샌드위치에 달콤한 초콜릿 커피. 당뇨인데 음식을 좀 조절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조절해서 그냥 이런 거 시켰잖아요. 여기 저런 것도 있는데 크림 들어가요. 이거 달달한 음료는 좀 달달한 거 아니에요? 아, 좀 전에 당 떨어지게 운동했잖아요. 이 정도는 봐주셔야죠. 운동의 고단함을 달래려면 단맛이 꼭 필요하답니다. 아삭한 채소가 든 샌드위치는 나름 혈당을 생각해 고른 메뉴. 병원에서는 살을 빼야만 혈당 조절이 될 거라고 경고했지만 참을 수 없는 식탐 때문에 다이어트는 언제나 실패로 끝났습니다. 살이 계속 찌면서 덩달아 혈당도 높아졌는데요. 요즘은 복부 비만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것들이 다 뭐예요? 이거요? 제가 애용하는 의상들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저는 배가 복부가 비만이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다 고무줄로 된 옷들을 사랑하죠. 품이 넉넉한 고무줄 옷만 입다 보니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살이 찌기 전에 입던 옷을 차마 버리지 못했는데 이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잠겨서 나의 예쁜 다리와 일심동체로 다녔는데 전혀 이게 잠기지가 않는 이상한 데말. 당뇨의 제일 큰 문제는 살이겠죠. 예, 일단 뭐 복부 비만이라고 하면은 어디서나 뭐 비만이든 뭐든 다 안 좋은 거니까요. 이제 복부 비만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처음부터 뱃살 때문에 골치를 앓았던 건 아닙니다. 미옥 씨도 아이를 낳기 전엔 날씬했다는데요. 지금의 뱃살은 찾아보기 힘든 모습. 키도 크고 늘씬해서 어떤 옷을 걸쳐도 멋쟁이 소리를 들었던 시절이랍니다. 슬슬 점심을 먹을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 보러 다니기도 힘든 요즘엔 식재료 대부분을 배달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즐겨 먹는 것은 반조리 상태의 밀키트. 따로 재료를 손질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가족들 입맛에 따라 종류별로 골라 먹을 수 있어서 애용하고 있답니다. 뭐 시간도 빠르고 맛도 있고 뭐 바쁠 때는 이런 게 좀 편하니까. 예. 찌개 종류를 좋아하시나 봐요. 아 저희가 밑반찬이 없고요. 거의 그런 이런 거 하나에다가 밥을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손이 많이 가는 밑반찬을 미리 만들어두는 대신 푸짐하게 끓인 찌개만 하나 놓고 먹는 것이 미옥 씨네 집밥 스타일. 오늘은 부대찌개를 선택했습니다. 짭짤하고 구수한 국물이 입맛에 딱 맞는다는데요. 싱싱한 채소는 찾아보기 힘든 미옥 씨의 점심 밥상입니다. 염도 높은 국물 위주. 어쩔 수 없이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식단입니다. 왔어 언니? 뭐하냐? 밥 먹었어? 밥 먹으려고. 지금? 응. 야, 너 이러고 먹는 거야 지금? 이라이. 당뇨 지금 다 안 좋은 거잖아. 라면에, 쫄면에, 아니야. 햄에. 조금만 먹고. 미쳤어. 뭘 조금이야. 야, 이거 아직 한 숟가락도 안 먹었어 아직. 야, 그 한 숟갈이 얼마나. 진짜. 뒷골 잡는다 진짜. 야, 너 이거. 야, 이거 먹고 200 넘어. 200 넘어. 내가 장담을 한다 진짜. 가족 같은 언니? 동생이 이렇게 드시는 거 보시면 어때요? 안타깝죠. 안타깝고 이렇게 먹으면 안 되죠. 맨날 잔소리 하는데도 이렇게 먹어요. 계속되는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밥 한 공기를 싹싹 비웠습니다. 아니 그 밥을 다
다 먹었어? 햄이랑? 얼마 안 되네. 아니 뭐 이게 뭐가 얼만데? 아우 진짜 이제 그만 먹어. 잠깐만 내가 이거 씻어가지고 이거 먹어. 아우 진짜 안 되겠어 진짜 저 냄새 확 치워버려야지. 아유 건강하게 좋은 건데 이런 걸 먹어야지. 간식 대용으로 채소를 준비해 왔는데요. 건강한 거 좀 먹자. 이제 이거 해독해야지. 당이 얼마나 올라갔을 거야. 아 정말. 밥 먹기 전에 이걸 먼저 먹어. 먹긴 먹는데 잘 안 먹어요. 가끔. 이렇게 잔소리할 때마다 갖다 받쳐주면 먹고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자급자족으로 해서 먹나 몰라요. 아 정말. 언니의 성화에 억지로 채소를 먹는 미옥 씨. 마음은 고맙지만 입맛엔 영 안 맞는 눈치입니다. 직선으로 약 먹어야겠다. 아.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당뇨약은 꼬박꼬박 먹어야만 하는데요. 요즘 따라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진 것 같아 미옥 씨도 고민이 많습니다. 약을 먹으면 어쨌든 얘가 아마 췌장의 활동을 좀 더 증가시켜서 인슐린 분비를 더 촉진시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혈당약만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혈압약도 같이 있어서요. 예, 이걸 먹어야 돼요. 당뇨병은 국내 사망 원인 중에 6위로 당뇨병 자체보다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더욱 치명적인데요.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은 10명 중에 3명은 혈관 합병증을 앓게 되고요. 10명 중에 7명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다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합병증이 생겼는지 꼭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건 혈관이 망가지면서 합병증이 발생하는 건데요. 23년째 배를 타고 있는 바다 사나이도 걱정이 많답니다. 어디 가세요? 어디? 아기 잡으러 가요. 아기 잡으러. 우리 선장이고 집에 가면 남편이고. 새벽 바다를 가르며 조업하러 가는 부부. 처음 배를 타기 시작했을 때는 막막하고 힘들었지만 이제 바다는 일상이 됐습니다. 배 안고도 모르고 배를 시작해가 어디에 고기가 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맨날 빈배 타고 오니까 빚만 늘어나갔지. 병 나셨어요 그래서? 그래갖고 있다가 이제 신경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당뇨가 갑자기 온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면 여름에 물을 잔뜩 먹어서 더워서 먹는가 했는데 더워서 먹은 게 아니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당뇨가 한 700 올라갔어. 전날 그물을 친 자리에 설치해둔 부표를 찾아야 하는데 이때 아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부표가 있는 자리를 확인하고 남편에게 알려주는 아내. 내가 앞에서 보고 얘기를 해주죠. 아, 당뇨가 와가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이 손상이 돼서 시력이 엄청 저하됐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뱃일을 놓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기죠? 네, 얘가 아기예요. 입이 크죠? 부부에게 아귀는 참 고마운 생선이라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 돈을 벌기 위해 익숙하지 않은 배를 타게 됐습니다. 처음엔 바다를 잘 몰라서 고전하기도 했지만 뚝심 있게 버틴 덕분에 빚도 갚고 자식들 공부 뒷바라지도 할 수 있었죠. 이제 걱정할 거라고는 당뇨 하나뿐입니다. 이거를 혈당 떨어지기 전에 좀 먹어야 돼. 일을 해나가. 당뇨약을 먹는 환자는 과격한 운동이나 일을 할 경우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어서 늘 간식거리를 챙겨둬야 한답니다. 중간중간에 드셔야 돼요. 이거 매일다 먹는 거지. 매일 먹고 뭐 징조가 딱 오면은 빨리 대처가 먹고. 뱃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몸은 고되도 마음은 넉넉합니다. 그물 가득 잡힌 아귀를 보면 당뇨 때문에 힘든 것도 다 잊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앞만 보며 일하느라 몸이 아픈 건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어깨도 아프고 안 아픈데 자식들은 이제 뱃일을 접고 쉬라고 권했지만 기운이 있는 한 더 오래 배를 타고 싶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아버지의 욕심인데요. 약복다리가 이렇게 많아.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는 남편의 약부터 챙깁니다. 이게 당뇨약, 정형외과, 눈이 안 좋으니까 눈 영양제. 당뇨에 합병증까지 찾아왔으니 챙겨 먹어야 할 약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건강검진 하러 가니까 600씩이나. 600이 뭐야? 그때 750 나왔어 당신. 내 잃어버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간호원 의사 다 놀래갖고 이게 왜 이러냐고 이런 사람 처음 봤대요. 그래서 아니 우린 당뇨 없는데 나는 그랬지. 당뇨인지도 몰랐지. 그때는 한창 어려워가지고 벌어먹기 살기 힘이 들어가지고 이것저것 생각도 못하고 막. 병원을 찾아 당뇨병을 진단받았을 때는 이미 혈당 수치가 너무 높은 상태라서 별다른 방법이 없었답니다. 몸 아픈 것보다 먹고 사는 돈 걱정이 더 고달프고 힘들었던 시절. 치료도 뒤로 미루고 매일 바다에 나가야 했는데요. 당뇨 합병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는 미처 몰랐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배를 타던 남편에게 아내는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실명을 해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안 좋아요. 그리고 합병증이 생기셨는데 예. 좀 후회되는 점은 없으세요? 같이 뭐 챙겨드릴 거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때 바로 당뇨를 못 잡은 게 그게 제일 후회되는 거죠. 그때 제대로 병원을 치료를 받았으면 그리고 우리는 당뇨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그 합병증이 이렇게 뭐 눈으로 온다는 거는 생각을 못 했어요. 지금이라도 꼬박꼬박 병원 진료를 받으며 혈당을 조절하려 노력 중인데요. 현재 드시는 약을 드시면 되고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거는 운동 그리고 가능하면 이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이는 게 좋아요. 처음에 오실 때는 2008년도에 처음 오셨는데 그때는 당화혈색소가 10.2 정도로 굉장히 조절도 잘 안 되는 상태였고 아마 당뇨에 대한 병식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시력입니다. 언젠가부터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해 검사를 받았더니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진 겁니다. 실명할 수도 있다는데요. 지금 환자분은 당뇨 망막병증을 앓고 계신데요. 당뇨 망막병증은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이 실명하게 되는 원인 중에 가장 흔한 원인으로서 몸의 지속적인 고혈당 상태가 계속 지속되게 되면은 눈에 있는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을 받게 돼서 망막이 붓거나 출혈이 나서 시력이 떨어지고 심할 경우에는 실명까지도 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뇨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당뇨 대란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를 이겨낼 비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남편을 따라 등산을 시작했는데 맑은 공기를 쏘이며 걷다 보면 기분이 날아가는 것 같답니다. 제가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는 제 짝꿍이에요. 이만한 게 없어. 등산할 땐, 그치? 등산할 때는 딱 좋은 것 같은데? 좋은 내용이지 뭐. 47살에 당뇨병이 발견이 되면서 이 병을 운동을 안 하면, 안 걸으면 내 몸이 더욱더 안 좋아지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신랑이 간다 할 때 제가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이제는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데요. 건강도 회복하고 남편과 금슬도 좋아지고 등산은 당뇨를 이겨낼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랍니다. 야호! 역시 산에 오면 야호야. 야호하는 거 아니야. 야호! 동물들이 놀랜대. 당뇨를 이겨내며 달라진 일상을 관찰해보기로 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공복 혈당 측정. 당뇨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늘 경계태세랍니다. 아침마다 시험 보는 기분이라는 정자 씨. 다행히 오늘은 합격입니다.
예전에는 관리가 잘 안 됐을 때는 최고로 많이 나온 거 정말 무서운데 297 나온 적도 있고 기본이 160? 한참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랐던 시기에 매일 썼던 당뇨일기. 아침마다 기록한 당시의 공복 혈당을 살펴보면 지금도 아찔할 정도입니다. 당뇨가 처음 발병한 건 10여 년 전입니다. 늦둥이를 가지면서 임신성 당뇨가 생겼는데 출산 후에도 혈당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올 줄 몰랐고 체중도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74kg가 나왔었어요. 사람들이 엄청 뚱뚱하니까 이런 모습 처음 봤다고 놀랄 정도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44 사이즈였거든요. 당뇨를 걱정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근데 저희 남동생도 지금 가족력으로 당뇨를 앓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당뇨인지를 몰랐던 아이가 이 괴사되는 걸 보고서 당뇨인 걸 아는 거예요. 진단도 받고. 그래서 신경이 다 마비가 돼서 절단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웃어야 될 사람들이 나를 보면 우울해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걱정되고 저도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내 동생 봤을 때도 제가 마음이 안 편하고 그런 것처럼 나를 봤을 때 남들이 얼마나 우울할까 그 생각이 들어요. 자기야 저금통 좀 갖고 와봐. 저금통. 당뇨와의 전쟁을 선언한 뒤 가장 먼저 장만한 게 바로 이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여기 있다. 자기야 내가 오늘 또 빵을 먹고 싶었고 그래서 또 내가 넣는 거지. 많이 넣으시오. 제가 진짜 아이스크림 먹고 싶고 과자 먹고 싶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안 먹고 동전으로 여기다 채워 넣고 있는 거예요. 식단도 달라졌습니다. 소금 간을 하지 않고 최대한 싱겁게 먹는 것이 철칙. 미역국은 제 매일 먹다시피 하는데 미역국 보면 사실 국물은 별로 없는 것 같죠. 저는 국물보다 이 미역을 더 많이 먹어요. 신랑은 좀 국물 이제 있는 거로 주긴 주는데 저는 국물을 먹진 않고 미역 위주로 먹어요. 혈관 건강에 좋다고 혈당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육식을 줄이는 대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 두부와 달걀을 빠뜨리지 않고 밥상에 올립니다. 특히 으깬 두부에 달걀을 넣어 만든 찜은 정자 씨의 전매 특허.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라고 하네요. 고기는 잘 안 먹어요. 생선도 제가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단백질 위주로 두부랑 계란이랑 이렇게 계란찜을 해서 먹으면 모자름이 또 채워지더라고요. 밥솥도 하나 더 장만했습니다. 흰밥을 좋아하는 가족들을 위해 정자 씨 밥을 따로 짓는데요. 잡곡밥을 먹을 때도 혈당을 낮추는 방법이 있답니다. 냉장고에서 6시간 이상 식혀서 먹는 것. 소화를 천천히 시켜 혈당 관리를 돕는 저항성 전분이 증가하기 때문이랍니다. 혈당을 낮추려면 뜨거운 밥을 먹는 것보다 갓 지은 밥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식혀서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른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제가 실천을 해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가장 열심히 챙겨 먹었던 음식이 바로 싱싱한 채소. 여름에는 직접 텃밭 농사까지 짓고 있다네요. 밥을 끓이고 있어. 식혀서 먹어야지. 음식들 보면 야채 위주로 많이 먹죠. 면 종류를 많이 좋아해서 수제비 같은 거, 칼국수 같은 거 그게 이제 많이 바뀐 거죠. 제가 당뇨를 이겨낼 수 있었던 비법은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등산, 두 번째는 채소. 혈당 관리를 위해 채식 위주로 바뀐 식단이 처음에는 정자 씨도 익숙하지 않아 힘들었답니다. 건강을 위해 참고 먹다 보니 어느새 채소의 맛에 눈을 뜨게 됐는데요. 이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채소라고 할 정도입니다. 풀밭인데도 불만을 안 터뜨리니까 참 기쁘고 행복하다. 채소가 좋은 거야.
안녕하세요. 혹시 요분 아, 네. 요분 알고 계세요, 요분? 네네네네네. 요분 누구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체중 감량에 성공하면서 당뇨까지 극복한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이 맞으세요? 네, 저 맞아요. 그러세요? 네네. 누구세요, 그런데? 저는 주부 모델 이강선입니다.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는 주부 모델 이강선 씨를 소개합니다. 7년 전만 해도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뱃살이 찌는가 싶더니 당뇨 진단을 받게 됐고 혈당 관리를 위해 남편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하게 됐답니다. 이젠 건강을 회복한 건 물론 S라인을 자랑하며 주부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죠. 네, 열심히 하시는데요? 네네, 열심히 했어요. 체중은 얼마나 빠지신데요? 체중은 최고 많이 나갔을 때보다 20kg 정도 빼고요. 체지방도 많이 빠지면서 혈당 수치, 당뇨 수치가 많이 내려갔어요. 이강선 씨는 막내 아들을 위해서 당뇨를 이겨내겠다 결심했는데요. 엄마 많이 빠졌었잖아. 손도 아프기도 하고. 지금 나 살 많이 뺐는데 그때 엄마 얼굴 모르지? 응. 기억 못하지. 너무 어려가지고. 엄마가 사진 보다가 옛날 생각이 나서 봐봐 엄마 이렇게 뚱뚱했었어. 뱃살이 늘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던 당시 아직 어린 아들을 위해 건강한 엄마가 되겠다고 다짐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겨냈습니다. 달라. 누구 딴 같지 않아? 응. 옆집 아줌마 같아? 할머니? 할머니 같아 내가? 옷을 보면 변화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답니다. 청바지는 뭐예요? 네, 예전에 제가 사셨을 때 최고 많이 나갔을 때 입었던 청바지고요. 그건 최근에 제가 입는 청바지예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때는 살이 많이 쪄가지고 신랑이랑 옷을 같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제 바지도 신랑이 입고 신랑 바지도 제가 입고 공룡이었어요. 한때 정선 씨가 즐겨 입었던 청바지인데요. 지금은 겹쳐 입어도 헐렁한 상태입니다. 주먹이 2개 들어가도 남아요, 자리가. 정말 독한 마음을 먹고 체중을 20kg이나 감량할 수 있었던 건 건강검진에서 당뇨 위험군으로 판정받은 덕분이랍니다. 그야말로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는데요. 그것들이 다 뭐예요? 제가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와서 그다음부터 제가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가족력이 있거든요. 아빠가 당뇨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걱정되기도 해서 계속 모으고 있어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모으고 있어요. 2016년에는 제가 관리 대상이었거든요. 혈당이 검사했을 때 C가 나왔어요. 근데 작년 최근 11월에 했을 때는 당뇨 검사가 A로 나왔어요. 당당하게 당뇨에서 탈출한 후 강선 씨의 인생은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부 모델로 활동을 시작한 것. 안녕. 힘이 들어갔어. 오늘 찾아온 손님 역시 무대를 함께하며 친해진 동료 모델입니다. 잘 있었어. 밖에서 자주 만나요. 안녕하세요. 당뇨를 이겨내기 위해선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단 관리도 빠질 수 없겠죠. 싱싱한 샐러드를 더 건강하게 먹는 강선 씨의 비법이 있는데요. 저 색깔별로 먹어요.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색깔 들어간 거 위주로 영양소랑 비타민이 달라가지고 색깔별 들어간 거 먹으면 좋대요. 좋아하는 면 요리를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냈습니다. 두부면이에요. 이건 보통 면하고 다른데 왜 이거 드세요? 제가 식단 조절하고 있거든요. 밀가루는 먹으면 안 되니까 두부로 해서 스파게티 자주 해서 먹어요. 손쉽게 할 수도 있고 한 5분이면 만들 수가 있어요. 요리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마늘과 올리브 오일을 넣고 볶아주기만 하면 완성. 쉽게 퍼지지 않는 것도 두부면의 장점이랍니다. 비타민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강선 씨의 건강 밥상. 당뇨를 이겨낸 힘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어머, 너무 맛있겠다. 널 위해서 특별 준비했어. 우와, 건강식인데? 완전 건강식이에요. 왜요?
다 이게 두부에다가 뭐 하나하나 다 야채 건강으로 만든 것 같아요. 팔당 잡고 건강합시다. 당뇨 나라.